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사연입니다. 밤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잠에서 깨어나시나요? 심장 검사를 해봐도 정상이고 방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진단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새벽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진다면 그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아주 위급한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단잠을 깨우는 진짜 범인이 단순한 소변 마려움이 아니라 몸속에서 조용히 무너져 내린 수분과 소금, 그리고 혈관의 균형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왜 물을 참을수록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게 되는지, 왜 건강을 위해 싱겁게 먹었는데 밤이 더 괴로워지는지, 그리고 자기 전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어떻게 잃어버린 깊은 잠을 되찾아주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어디에서도 제대로 설명해주지 않았던 야간 각성의 진짜 원인과 해결법을 의학적으로 하지만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 여러분을 괴롭히던 그 원인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밤에 자주 깨서 너무 힘드셨죠? 소금물에 이것을 아주 살짝 넣으면 정말 거짓말처럼 편안하게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됩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그 비밀을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자꾸만 잠에서 깨어나는 진짜 이유가 단순히 나이 탓도 아니고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자기 전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몸이 다시 안정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이러한 건강 정보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건강 문제로 고통받는 더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답니다. 만약 더 깊이 있는 의학 정보들을 원하신다면 댓글에 1이라고 남겨주세요. 우리는 오늘 왜 수많은 분들이 신장, 방광, 심지어 호르몬 검사까지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서너 번씩 깨어나는지 그 숨겨진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과 소금, 미네랄의 불균형, 그리고 미세혈관의 만성염증이 왜 조용한 범인인지, 그리고 무엇이 그것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때때로 얼마나 놀라운 치유 효과를 가져오는지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도 눈치채지 못한 문제를 안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저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의 건강을 지켜온 전문의입니다.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밤마다 3번, 4번씩 일어나요. 제 신장에 큰 문제가 생긴 걸까요? 아니면 제가 남들보다 빨리 늙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분들의 검사 결과 대부분이 지극히 정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장 기능은 건강하고 방광의 탄력성에도 문제가 없으며 남성분들의 경우 전립선 비대증 소견도 없었고 소변 검사 또한 깨끗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반적인 검진에서는 잘 보지 않는 염증 관련 지표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상적인 수준보다 미세하게 염증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것은 어딘가 부러지거나 골마서 생기는 아프고 붓는 급성 염증이 아닙니다. 그저 몸속의 아주 작은 혈관들의 기능을 떨어뜨릴 만큼만 조용하게 존재하는 이른바 숨은 염증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미세한 혈관들이 밤새 방광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정세훈 님이라는 50대 남성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최소 3번은 잠에서 깨고 아침마다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셨죠. 그런데 병원 검사 결과는 모두 좋았습니다.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 말이죠. 바로 가벼운 만성염증과
하체 순환 저하였습니다.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쭈어 보니 그는 밤에 화장실을 갈까봐 무서워서 저녁에는 물을 줄이는 것을 넘어 갈증이 나도 억지로 참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가족들의 건강 조언 때문에 저녁 식사는 지나칠 정도로 싱겁게 드시고 계셨습니다. 정세훈님이 모르고 계셨던 사실은 바로 이렇게 스스로 수분을 억제하고 소금을 제한하는 습관이 우리 몸을 항상성 스트레스 상태로 몰아넣고 혈액을 더 걸쭉하게 만들며 결과적으로 순환 기능을 떨어뜨리고 방광을 더욱 민감하게 만든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70대 김미정님은 밤에 4번씩이나 깨기 때문에 자신의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고 거의 확신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초음파 검사 결과 그녀의 신장 모양과 기능은 완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유일한 이상 소견은 오후가 되면 종아리가 퉁퉁 붓는다는 점과 평소 물을 지나치게 적게 마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화장실에 더 가야 하니까 아예 안 마셔요. 하지만 우리 몸은 물과 소금이 부족해지면 체내의 삼투압을 맞추기 위해 오히려 배뇨를 증가시키는 역설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 물을 참으면 참을수록 더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인체의 신비이자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저는 또 장오영님이라는 60대 환자분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똑같은 시각, 새벽 2시에서 3시쯤이면 알람을 맞춘 듯 꼭 깨어났습니다. 특별히 아프지도 않고 따갑지도 않지만 아랫배에 아주 작은 압박감만 느껴져도 즉시 잠에서 깨어났죠. 그의 검사 결과를 검토했을 때 저는 약간 높은 염증 수치와 오랫동안 지속된 지나치게 싱거운 식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약간의 목마름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지만 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상식을 믿고 억지로 참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물 불균형이 자율신경계를 밤새도록 지나치게 민감하게 만든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진료실에서 너무나 많이 반복되면서 저는 하나의 분명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야간뇨는 항상 방광이나 심장의 기질적인 병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작지만 오래 지속된 여러 생체 리듬 교란의 결과입니다. 가벼운 혈관염증, 원활하지 못한 혈액순환, 물과 소금의 불균형, 그리고 그로 인해 과민해진 신경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죠. 우리 몸은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을 깨우지 않습니다. 몸은 내부의 깨어진 균형을 어떻게든 바로잡기 위해 여러분의 단잠을 희생하면서까지 필사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내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이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안정성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비슷한 사례들을 점점 더 많이 관찰하고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사람들을 밤새 괴롭히는 것이 방광에 찬 소변의 양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방광과 그것을 조절하는 신경의 비정상적인 예민함 때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낮에는 똑같은 양의 소변이라도 전혀 불편함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낮에 2시간 동안 회의를 하거나 영화를 봐도 전혀 소변이 마렵지 않은데 해만 지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밤이 되면 우리 몸은 휴식 상태로 들어가고 심박수는 느려지고 전신순환은 둔해지지만 바로 그때 낮 동안 조용히 이어져 온 불균형들이 갑자기 더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방광을 조절하는 자율신경은 내부 환경이 불안정할 때 더욱 예민해지며 체액의 농도나 삼투압의 아주 작은 변화만으로도 뇌에게 일어나야 한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물을 안 마시면 도대체 소변이 어디서 생기나요? 왜 제가 물을 참으면 참을수록 더 많이 일어나야 하죠? 그 답은 우리 몸의 정교한 체액 조절 메커니즘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저녁에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혈액은 수분을 잃고 더 끈적하고 농축된 상태가 됩니다. 우리 몸은 이것을 매우 위험한 비상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혈액 농도가 너무 높아지면 심장, 신장, 그리고 미세순환계가 혈액을 돌리기 위해 훨씬 더 힘들게 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 신장은 이 농축된 상태를 낮추기 위해 역설적으로 물을 배출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기도 합니다. 몸이 혈액을 희석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체액 배출을 늘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원래 푹 자고 있어야 하는 시간에 더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할수록 방광 점막에 분포한 모세혈관으로 가는 혈류량은 더 줄어듭니다. 이 모세혈관들은 매우 작고 민감해서 혈류량이 조금만 줄어도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고 이는 주변 신경세포를 자극하여 더 강하게 반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막 잠이 들었는데 아랫배에서 아주 가벼운 느낌만 들어도 벌떡 깨요. 막상 화장실에 가면 소변량은 거의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방광이라는 장기의 병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시스템의 불균형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인들에게 매우 흔한 너무 싱겁게 먹는 습관이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만듭니다. 체내 나트륨 농도가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가 마신 물은 혈관 안에 제대로 머무를 수 없습니다. 물이 혈관 벽을 빠져나가 주변 조직으로 새어나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낮 동안에는 다리나 얼굴이 붓는 부종이 생기지만 역설적으로 밤에는 혈관 내 유효 혈액량이 줄어듭니다. 여러분이 잠자리에 누우면 중력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낮 동안 다리 조직에 고여있던 물이 다시 혈관으로 돌아오고 신장은 갑자기 늘어난 이 체액을 처리해야 합니다. 결과는 또다시 화장실에 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이 의학적 메커니즘을 김미정님에게 설명해 드렸을 때 그녀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물을 참을수록 그리고 싱겁게 먹을수록 제 몸은 다른 방식으로 더 힘들어지고 있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몸은 물을 적게 마시면 소변도 적게 나온다와 같은 단순한 산수 규칙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통증도 없고 붓지도 않고 열도 나지 않는 저등급 만성염증이 방광을 조절하는 미세 구조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미세혈관이 가볍게 염증을 일으키면 혈관 내피세포의 유연성이 떨어져 배뇨 반사를 조절하는 신경으로 산소와 영양을 전달하는 능력이 감소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경이 충분히 영양을 공급받지 못하면 훨씬 쉽게 활성화되며 마치 과도하게 민감해진 화재 경보기처럼 아주 작은 자극에도 비상사태, 일어나! 라는 신호를 뇌로 보내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장우영님의 기록을 다시 면밀히 살펴보았을 때 그의 CRP, 염증 지표 수치가 비록 의학적인 위험 수준은 아니었지만 최적의 건강 범위를 살짝 넘어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패턴은 매우 많은 환자들에게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스스로 염증이 있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무릎이 아프지도 않고 욱신거리지도 않고 겉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작은 염증 신호들이 전체 신경 시스템을 더 민감하게 만듭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바로 오래 지속된 잘못된 생활 습관들, 즉 물을 억지로 참기,
지나치게 싱겁게 먹기, 불규칙한 수면 패턴, 그리고 장기간의 스트레스 등이 이런 조용한 염증을 완전히 사라지지 않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50대 남성 환자인 윤재범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항상 정확히 새벽 2시만 되면 깬다고 했습니다. 마치 몸 안에 이상한 알람 시계가 들어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일이 1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낮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밤만 되면 눕기만 하면 곧바로 불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그는 하루 종일 강도 높은 업무 스트레스를 안고 지냈고 스스로 심혈관 건강에 좋다고 확신하는 무염에 가까운 매우 싱거운 식단을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미네랄이 고갈되어 있었고 신경계는 만성적인 과흥분 상태에 있었으며 밤은 그 불균형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를 가장 많이 생각하게 만든 것은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해결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이들은 저녁 식사 후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어떤 이들은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국물 요리까지 모두 피합니다. 모두 야간뇨를 유발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잠들기 전 방광을 완전히 비우기 위해 억지로 화장실을 서너 번씩 다녀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들은 문제의 겉부분만 건드릴 뿐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근본적인 뿌리, 즉 좋지 않은 미세순환, 높은 염증 반응, 그리고 물과 소금의 불균형은 해결되지 않아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악화됩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 몸은 단순한 물통이 아닙니다. 적게 넣으면 적게 나오는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에요. 몸은 매우 정교한 조절 시스템이며 물, 소금, 미네랄, 신경, 그리고 미세 혈관, 이 모든 요소가 톱니바퀴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고리가 어긋나면 전체 시스템이 불안정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야간뇨는 그 불안정성이 겉으로 드러난 단 한 가지 모습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왜 아주 작은 습관 하나가 수면의 질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변 양을 물리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 동안 잃어버린 몸의 안정성을 되찾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따뜻한 물 한 컵에 아주 작은 한 꼬집의 소금과 레몬 한 조각을 넣어 마시면 야간 각성 횟수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은 제가 그들의 상식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커다란 눈을 뜨고 의아해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거의 금기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시면 마실수록 더 자주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방식, 올바른 양, 그리고 올바른 구성으로 마시면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항상 그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여러분을 여러 번 깨우는 건 물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로 몸 안의 불안정함이 여러분을 잠들지 못하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저는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분, 따뜻한 물부터 이야기합니다. 차가운 물이 아닌 따뜻한 물이 몸에 들어가면 위장과 장기의 모세혈관을 살짝 이완시키는 역할을 하며 이는 마치 좁았던 혈류의 길을 넓혀주는 것과 같습니다. 미세순환이 좋아지면 방광, 골반, 그리고 하지 부위는 더 많은 혈류를 공급받게 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방광 주변 신경 섬유의 긴장이 완화되며 신경의 예민함도 현저히 줄어듭니다. 많은 환자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녁에 따뜻한 물만 마셔도 몸이 더 이완되고 항상 차갑던 손발이 따뜻해지며 급하게 화장실을 가고 싶은 느낌인 요의가 처음 며칠부터 확실히 줄었어요. 하지만 따뜻한 물은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많은 분들을 더 놀라게 하는 것은 아주 작은,
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소금 한 꼬집입니다. 이 소금은 간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밤새 혈관 내 수분을 안정적으로 잡아두기 위한 닷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저는 소금 줄이기가 건강의 유일한 열쇠라고 맹신하는 환자들을 아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소금 섭취를 생리적 필요량 이하로 지나치게 줄이면 물은 혈관 안에 머물지 못하고 삼투압 원리에 의해 조직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몸은 혈관 내 혈액량이 부족하다고 느껴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며 계속해서 배뇨를 증가시키려 합니다. 작은 소금 한 꼬집은 여러분이 마신 물이 허벅지나 종아리 같은 간질 조직으로 새어나가지 않고 튼튼하게 혈관 내에 머물게 도와줍니다. 이는 혈액의 희석 상태를 막아주고 자율신경계에 가해지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내부 환경의 지속적인 변동으로 인해 방광이 자극되지 않는다면 뇌를 깨우는 신호도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 병기는 레몬, 아주 얇은 한 조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지 향을 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레몬은 매우 중요한 의학적 역할을 합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 강력한 항산화 물질, 그리고 특히 미세혈관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연산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하면 많은 환자들은 잠시 말이 없어집니다. 그들은 작은 레몬 한 조각이 자신의 수면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레몬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 나트륨 균형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체내 삼투압이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되며 이는 긴 밤 동안 방광에 가해지는 과도한 자극을 막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느 날 70세 정도의 환자인 한정은 씨가 매우 밝은 표정으로 재진을 오셨습니다. 그는 예전에는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눈이 따끔거려 마치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다고 호소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 소금, 레몬을 섞어 자기 전에 마시는 습관을 약 일주일 적용한 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밤중 배뇨 횟수가 아니라 아침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면 머리가 맑고 몸이 훨씬 더 개운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하니까 정말 달라졌습니다. 3주 후, 그의 야간 배뇨 횟수는 하룻밤 4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었고 어떤 날은 단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주무셨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60세 여성인 박미아 씨였는데 그녀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고 근육 경련 때문에 여러 번 화장실에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며칠만 적용해도 손발이 따뜻해지고 자다가 쥐가 나는 일이 거의 사라졌으며 다시 잠드는 것도 훨씬 쉬워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물을 적게 혹은 많이 마셨기 때문이 아니라 마신 물이 이제는 몸이 필요로 하는 올바른 자리에 머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엉뚱하게 조직으로 빠져나가 부종을 만들거나 내부 균형을 어지럽히지 않았죠.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점은 핵심은 어떤 특별한 음료를 마시느냐가 아니라 이미 무너져 있던 신체의 균형을 되찾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수년 동안 저는 너무 많은 분들이 단지 저녁 물 섭취 줄이기에만 집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물을 마시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몸이 항상 물 부족 경계 태세에 있게 만들고 자율신경계는 늘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아주 작은 자극, 심지어 이불이 스치는 소리나 작은 빛에도 쉽게 깨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환자들에게 설명할 때 저는 항상 겸손하게 덧붙입니다. 이 방법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기적도 아닙니다. 그저 몸이 원래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조건, 즉 혈관 안에 흐르는 충분한 수분, 그 균형을 지탱해줄 적절한 미네랄, 그리고 신경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순환을 다시 갖춰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조건이 회복되면 방광은 잘못된 신호를 덜 보내게 되고 수면은 자연스럽게 더 깊어집니다.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느낀 점은 많은 환자들이 몇 주 만에 변화를 겪은 뒤 하는 말이 거의 똑같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왜 저는 이걸 진작 몰랐을까요? 물을 마시면 안 되는 줄만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여러 해 동안 굳어진 문제도 때로는 단 한 번의 적절한 조정만으로 제자리를 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몸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몸은 언제나 무언가 바로잡아야 한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야간요는 여러분의 잘못도 아니고 심장이나 방광이 영구적으로 망가졌다는 신호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부 균형이 흔들리고 있다는 작은 알림일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몸이 다시 안정될 수 있는 조건을 조금만 만들어주기만 하면 몸은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깊은 잠으로 반드시 보답할 것입니다. 환자들이 왜 따뜻한 물 한 컵에 작은 소금 한 꼬집과 레몬 한 조각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머리로 이해하게 되면 그 다음 꼭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선생님, 제 몸이 제대로 반응하게 하려면 저는 정확히 어떻게 만들어 먹어야 하나요? 비율은요? 그리고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매우 신중하고 꼼꼼하게 설명합니다. 효과는 성분뿐만 아니라 마시는 시점, 만드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꾸준함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보통 마시는 시점부터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은 잠에 가까울수록 직전에 마실수록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깊은 잠에 들어가기 전에 물과 소금, 미네랄의 균형을 흡수하고 혈류로 분배시키며 안정시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시점은 잠들기 약 1시간 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전신순환이 충분히 따뜻해지고 자율신경이 안정되며 너무 늦게 들어온 수분 때문에 방광이 직접적으로 자극받는 일도 없습니다. 만약 바로 눕기 직전에 급하게 마시면 몸이 수분을 조절할 시간이 없어 오히려 방광 압박감이 생기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잠들기 1시간 전, 편안하게 앉아서 천천히 마시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물의 온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항상 거듭 강조합니다. 물은 반드시 따뜻해야 하고 차갑지도 너무 뜨겁지도 않아야 합니다. 냉장고에서 갓 꺼낸 차가운 물은 혈관을 즉시 수축시켜 순환을 약하게 만드는데 이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이완 효과와 정반대입니다. 반대로 혀가 데일 정도로 너무 뜨거운 물은 위 점막을 자극해 교감신경을 항진시키고 몸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추운 겨울날 따뜻한 물에 손을 담갔을 때 느껴지는 그 기분 좋은 편안함 같은 온기입니다.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 그 따스한 감각이 식도를 타고 내려갈 때 바로 뇌가 이제 쉴 시간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이완되기 시작한다는 신호입니다. 다음은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소금의 양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혈압 상승이나 심장의 갈무리를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눈을 맞추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필요한 소금은 짠맛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체액과 유사한 농도를 맞추기 위한 아주 작은 한 꼬집입니다. 그것은 티스푼 한 스푼도 아니고 반 스푼도 아닙니다. 엄지와 검지로 살짝 집어 올린 그 정도. 혀끝에 대었을 때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거나 아주 미세하게 뭔가 들어갔나 싶을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단지 물이 혈관 밖으로 줄줄 새지 않고 혈관 속에 얌전히 머물도록 돕는 최소한의 닷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양은 혈압이 조금 높은 분에게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탈수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는 것을 막아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 이 설명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안도합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소금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는 아주 조금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구성 요소인 레몬은 아주 얇게 썬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물에 띄우면 레몬 껍질에 있는 에센셜 오일이 퍼지면서 은은한 향이 나는데 이 향기 자체가 하루 종일 긴장해 있던 뇌의 신경을 누그러뜨려 줍니다. 그리고 몸이 레몬 속의 천연 시트레이트와 비타민을 흡수하면 미세혈관 내피세포에서 일어나던 조용한 염증 반응이 서서히 완화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평소 손발이 차거나 미세순환 문제로 야간뇨가 생기는 분들에게는 이 작은 레몬 한 조각의 도움이 더해졌을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따뜻한 소금 레몬물을 며칠만 마셔도 몸이 가벼워졌다. 이불 속에 들어가면 손발이 금방 따뜻해졌다. 잠들기 전 아랫배를 짓누르던 방광의 불쾌한 압박감이 줄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바짝 마른 화분에 물을 확 부으면 흙이 물을 머금지 못하고 바닥으로 다 흘러버리지만 적당히 촉촉한 흙은 물을 잘 머금고 있는 원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촉촉하고 안정적인 비옥한 토양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인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이제 지긋지긋한 밤샘 각성에서 벗어나 깊은 잠을 통해 건강한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방법을 오늘 밤부터 당장 실천해 보세요. 준비물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주방에 있는 깨끗한 물, 좋은 소금 약간, 그리고 레몬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밤에 깨는 것은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니라 체내 수분과 염분 균형이 깨져 신경이 예민해졌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둘째, 무조건 물을 참는 것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오히려 야간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잠들기 1시간 전 체온보다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 한 꼬집과 레몬 한 조각을 넣어 천천히 마시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혈관을 이완시키고 수분을 잡아주어 밤새 화장실 걱정 없이 푹 잘 수 있게 도와줄 것입니다. 물론 만약 심각한 심부전이나 투석을 하고 계신 신장질환 환자분이라면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분들에게 특히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도 야간뇨로 고통받는 중장년층 여러분에게는 이 작은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따뜻한 물을 끓이세요. 소금 한 꼬집과 레몬 한 조각으로 여러분의 밤을 변화시켜 보세요. 여러분이 편안하게 잠든 사이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부디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 햇살을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평온한 수면을 저 김서연이 언제나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줄 유익한 의학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